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사실 진행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국의 일들이 이 스튜디오를 꽉 채우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고마운데요.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알아보는 대리기사 특집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리기사님 2분,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라고 그랬다는데, 서울광장 가보면 시민들 광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장도 안 가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애국된 말을 했는데,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말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을 한번 만나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노래 듣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는 언제 들어나 좋지요. 예, 이전에 우리 손병희 선배님이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음악 이야기하면 좀 쑥스럽지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게스트로 우리나라가 왔던데, 우리나라 백자님하고 이광석님은 저의 절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연예인들하고 잘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대리기사 특집, 정말 대리기사의 세계 속으로 오늘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취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재윤경 대표님이 2번째 출연하셔서 특집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말을 안 하고 그분 말만 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또 꽉 차였는데요. 오신 분들 소개, 우리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령 회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회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은 아니고요. 전국 대리기사협회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아마 최근에 회장 대리를 맡게 되는 이런 김종용 대리기사 3년차 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수복 선생님. 예. 예, 저는 특별한 맡고 있는 건 없고요. 한 5년 좀 넘었는데요. 대리기사 권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연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수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리기사 협회가 있고 또 대리기사 전국 노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대리기사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이성종 실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국 대리기사 노동조합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전국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이라고요. 그 단체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비스연맹은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청취자들께서 서비스연맹은 그냥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여기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분들이 가입된 노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 서비스니까 대리기사분들도 거기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김종용 선생님 지금 3년차 되셨다 했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이제 그 차 갖고 나왔다가 약주 한잔 하게 되면 대리기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 대리기사님 안 부르고 음주운전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대리기사님들 많이 부르는 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사회적으로도 공익이고 우리 대리기사 노동의 수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도대체 대리기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일단 대리기사님들의 노동 형태나 고통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뭔지 먼저 이렇게 좀 김종영 선생님께 설명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서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이거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앞뒤가 똑같은 번호 또 둘 뭐 이런 그 광고가 많이 나오는 대리운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대리운전 업체들은 그 아시다시피 술 드신 그 손님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더를 받아서 운행을 합니다만 저희들 그 이렇게 단순하게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대리 기사 세계가 약간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안진걸 차장님 어저께 술 많이 드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한테 들켰어요. 창피해라. 저희들은 술꾼들 냄새를 다 맡고 갑니다. 예. 저희 직업의식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차를 모시다가 저기 15 뭐뭐뭐뭐 전화를 걸면 거기는 상황실장 계시는 분들이 그 오더를 띄웁니다. 오더를 띄우면 저희들 전용 어플에 그 오더가 나오거든요. 그럼 오더를 먼저 잡아서 전화를 거는 사람이 그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 그 부분에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착순 경쟁인가요? 그렇습니다. 치열했죠. 그럼 바로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바로 전화를 하고 이제 또 바로 가지 않으면 뭐 기사들이 요즘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 뭐 5분이나 10분 더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1577 아까 지금 말한 데가 뭐 유명한 뭐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뭐 1577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솔트 피터님께서는 저도 대리기사 4년차입니다 하면서 1588 했는데 1588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대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대리기사는? 지금 회사란 개념 자체를 좀 보충 설명해야 되는데요. 예. 뭐 숫자 자체가 워낙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10,000개 정도 있고 급격하게 지금 뭐 거의 20,000개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그 전화 한 대만 갖고도 회사를 차릴 수가 있고 또 그 전화번호를 기존의 업체에다가 물려놓고서 상황 전화만 받아줘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다 1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뭐 10,000개니 20,000개니 하는 얘기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리기사 등록이라든지 대리기사 자격은 특별한 조건이 없나요? 그러니까 무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규제 조항이나 관계 조항 자체도 없고 대리기사도 뭐 운전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이런 시장이 돼 있는 원칙적으로는 회사들이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면 사실 탈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는데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등록을 해도 일반 그냥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을 하지 별도로 이제 HS 코드 같은 게 없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전국의 대리기사님 숫자는 한 20만 명쯤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약 그 정도 되겠죠. 예, 우리 이송균 실장님 저기 우리 대리기사 노동조합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의뢰 눈물 발표도 하셨는데 제일 고통이 뭐던가요? 이렇게 좀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제일 우리 대리기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울분을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전국 대리기사 노동조합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4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 대리기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지부가 몇 곳이 이제 설립이 돼서 지역별로 또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대리기사 운전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권익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고 지난번 그 민주당에서 을과 관련된 증언대회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들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자들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운전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업체로부터의 부당한 그 착취 행위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이
이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당사자들도 느끼고 있고 또 정치권이나 우리 물론 노동단체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대리기사님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못 받고 현재로서는 자영업자로 다 분류되어 있나요?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적이 없는 직업에 적이 없는 직업의 어떤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는 무등록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 직업 분류에도 없는. 예, 예. 근데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도 있나요? 아니면 다들 그냥 전속은 아니고. 이제 이거 몇 가지 업종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큰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보면 거기 손님들이 그 명함이 있잖아요. 예, 네. 명함이 있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소위 발레창이라고 조그만 저기 주차를 시켜주는 그런 공간에 대기하면서 그 일을 기다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서로 이제 업체 기사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고용의 형태이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은행을 나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그 식당이 그 종로에 있다고 해서 은행 나가서 저기 그 강남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광역기사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어플에 올라오는 오더를 불특정 다수에 올라오는 어플을 이제 받아서 운행하는 그런 걸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플에 올라오는 거 회사들에 네. 그러려면 그 회사하고 뭔가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사와의 식당에 이제 전속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직접, 그 예. 사장님한테 말하면 불러주잖아요. 뭐 그런데 옆에 딱 금방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어플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됐고. 근데 이제 우리 김종룡 회장 선생님이나 이수복 선생님 같이 이제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어플을 뜨면 어디 뭐 1577 회사든 어디 회사에 이렇게 나도 대리기사요 하면서 등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절차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수복 예, 이수복 선생님 한번. 회원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이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글이 몇 개 올라왔는데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의 형태는 자기가 괜찮은 업체를 선택해가지고요. 그것에 그 회사에 보험료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아, 보험료하고 예.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별로, 예. 대리기사비를 받으면 일부를 떼주잖아요. 수수료. 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20%는 그 20%인가요? 프로그램사에 회사들이 다 20%씩 예, 예. 떼나요? 원칙적으로 20% 대부분이 그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더 뜯어가는 팀 예, 예.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업체 선택해가지고 보험료 내고 풀비 내면은 이제 공유하는 오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수복 선생님은 회사에 몇 개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일반적인 기사들하고 좀 다르게 했거든요. 예. 보통 이제 보험료를 내는 회사에다가 내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스스로 개인 보험을 들어가지고요. 그 보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업체에서 드는 보험이 있고 예. 제가 동부화재를 찾아가서 드는 개인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장점은 뭐냐면은 이 오더에 보이는 그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뜨는 오더를 볼 수 있게끔 그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 개인 보험이라는 걸 잘 안 받아주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료에서 이렇게 뜯어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익이 없어지니까 안 받아주는데 소수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개인 보험이라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보통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각사별로 저 지금 제가 4개 들어 있습니다. 아. 소속되는 회사가. 4개 회사? 예. 그러니까 일단 개인 보험으로 해서 이제 4개 회사 됐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건가요? 회사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기사 손해보험 뭐 이런 건가요? 대리기사 운전보험이 있죠. 대리기사 운전보험이라는 운전자보험. 상품으로 자동차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예. 근데 회사에서 그 보험료를 자기들이 보험사에 넘길 때 일부 또 수수료를 받나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균 편법 사실 미게이트식이 되는 그렇죠. 예. 보험 얘기가 예. 제가 말씀해 예.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들이 소속사에다가 매달 한 7만 5천 원 정도 내는 보험이 있고요. 매달 7만 5천 원이면 작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년에 거의 돈 빼기 작지 그러니까 않은 월급이 지금 우리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되는데 예, 7, 예. 8만 원 낸다는 건 피눈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내면 이제 그 돈이 그 대리업체가 모아가지고 중간 브로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100명이 소속사 있다 할지라도 100명의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절반을 떼먹고 절반만 가입시킨다든가
그 사고가 나면 그거 서로 돌려막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무리가 많았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대리 기사들의 피가 같은 그 돈을 사실은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행정 조치를 당하고 이제 형사 조치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낸 대리 운전 보험료를 등록을 시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개인들이 돈을 냈지만 개개인의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쪽수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100명 중에서 50명만 내고 한다든가 했고 최근 들어서는 보험 가입을 안 한 돈을 뜯어 보험 가입료는 안 해버린 사기는 그렇죠. 했죠. 100명한테 받았지만 50명만 등록하고 형사범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또 둘째가 하나 심각한 게 그렇게 저희들 7만 5천 원을 내면 저희들이 그 보험 증서 자체를 받지를 못해요. 어떤 보험이든지 사실은 등록한 사람이 자기 등록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당연히죠. 예. 근데 등록 보험증 자체가 없고 번호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번호라는 게 형식적으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7만 5천 원 내면 그 7만 5천 원이 제대로 예를 들어 동부화재이건 삼성화재이건 그것이 제대로 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예, 많은 예.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다 그렇습니다. 많은 회사 정도가 그럼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리기사법, 보호법 만들면 그런 건 뭐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해야 되고, 예. 공정위에도 그건 신고하면 그건 당장 시정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3,000명 선명을 받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미 민원을 제기해 놨고요. 예. 또한 이제 몇 건 인권위원회라든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이미 그 부분들 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그 답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참 답답하죠. 보험료 문제 좀 예, 더 이성정 추가해서 실장님.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대리기사들이 내는 보험료, 업체에다 내는 보험료를 업체가 이제 그걸 모아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제 상당수를 누락을 시켜서 예. 그것을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말하자면 횡령이죠. 횡령이고 사기고. 그렇죠. 아주 나쁘네요. 사기고.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이 노조가 사실 이제 형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 보험료는 납부하는 주체가 이제 대리기사들인데 그 대리기사분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험 조건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대리운전을 실제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본인이 가입 안 돼 있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이미 자기는 보험료를 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독박을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런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 회사 사실상 상대로 책임은 소송하면 뭐 그렇죠. 받아내야 물론 이제 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가면 가면서 돌려막기를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하려고 돌려막기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보험에서 안고 짜고 나서라 이렇게 했지.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곤란할 수도 그럼요. 있다. 예. 이 보험료 문제는 보통 좀 문제가 아니네. 예. 아니, 그 우리 지금 청취자들께서 대리운전 한번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아주 생생한 이야기. 우리 오늘 방송의 특징상 대리기사님들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예.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 솔트피터님이 대리기사 4년차 이분이 어제 만난 손님 음주로 남의 차 살짝 찍고 300만 원 각서서 주고 동영상 찍히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해서 300만 원 이렇게 해진 모양인데 예,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리기사 하시고요. 예. 안창호처럼 님께서 대리비에도 요새 싼데 손님 집까지 태워다니고 다시 갈 때 택시 타시나요? 이걸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고 예. 그러니까 궁금해도 걱정도 하시잖아요. 이 우리 손님들이 이석 선생님이 많이 여쭤봐요. 예, 왜냐하면 기사비를 조금 내면서 네. 미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집에 갈 때 스스로로 어떻게 적당해야지. 가시냐고 예. 이렇게 대부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택시 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너무 외지에 떨어지면은 기사들끼리 이제 주로 빠져나갈 때 합성을 해서 보통 3,000원이면은 교보까지는 대충 와요. 강남까지는. 예. 그냥 일반적인 택시비를 내고는 못 가죠. 아무리 오지라도 걸어서 나오죠. 예. 근데 어떤 회사들은 보면 그 셔틀차를 운영해서 그걸 기다리신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1577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셔틀은 등록을 안 하고 해가지고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원래 불법입니다. 예. 큰 회사는 아마 등록을 했겠죠.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아마. 받아주지를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 셔틀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회원들에 대한 일정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걸로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불법적인 셔틀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치 회원들 간의 어떤 운송을 편의를 봐주는 그런 편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좀 그러니까 있는 거죠. 빨리 법을 만들어서 사실 그 모든 게 다, 합법을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운임을 받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단속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단속을 하기보다는 빨리 합법화 시켜주는 게 셔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큰 회사에 속해 있는 기사님들은 셔틀을 운영하고 셔틀이 안 오는 경우나 놓친 경우는 일반 셔틀을 이용해. 대중교통이 있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 되면 이제 택시를 합승해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가 예. 이제 일반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밤에 불법적으로 운행해 나가는 심야 사설 버스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명칭이 기본적으로 셔틀이고요. 야, 그 셔틀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예. 대형 회체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일반 다 거의 썩어가는 봉고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고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셔틀버스가 많습니다. 아, 그렇게도 많이 근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진짜 개죽음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아무튼 마지막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 쪽에서 콜이 들어오면 참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네요. 그건 마지막에만 그렇고요. 네. 그 전에 집 근처에 가면은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아유 그냥 들어서 쉴까. 뭐 사실 이제 우리 청취자들은 다들 민주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지만은 진상 손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회사의 착취가 지금 문제가 되지만 수탈이 사실 손님들로 인한 고통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주 상태니까 어때서 그런 고충도 조금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더 같이 모시고 오기로 했던 분이 있는데요. 오늘 못 온 이유도 예. 어저께 운행을 하다가 그 손님이 우리는 이런 걸 양아손이라 그럽니다. 양아치 플러스 손님이 양아손. 양아손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런 양아손이 뒤에서 갑자기 때려가지고 예. 경찰서 갔다가 청량리 경찰서라 그러는데요. 가서 거기서 밤새고 또 한 대 맞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거든요. 야, 이게 마음 바로 아픕니다. 예. 바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을들에게 우리가 갑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중요한 노동자들이고 서비스맨들이신데 우리가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프리마님이 대리운전 6년차 기사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업계 전반에 지금 불합리한 규칙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질문. 님께서 사고 나면 렌트카는 대리사님 부담하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보험회사인지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렌트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보험료로 그 사고 비용을 내고 보험회사 낼 것 같고 렌트카가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 손님한테. 네, 그게 사실은 예. 보험 자체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거의 1년이면 거의 돈 1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지만 그게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돈을 이렇게 중간에서 갈취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내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대인고상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리운전 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지를 않았는데 예. 그것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편법적으로 지금은 그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 대리운전 기사가 몰았던 차주의 종합보험을 가지고 일단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대리운전 보험회사와 서로 나중에 상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단은 뭐 사고가 나버리면 보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유명한 여자 배우 누구죠? 그 서태지 씨와 부부관계였다가 이지아님이에요. 이지아님. 그 사람이 그 젊은 여배우가 어떤 사유로 큰 그 대형의 그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차가 막았답니다. 하필. 예. 근데 그걸 몰았던 사람이 마침 대리기사였죠.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인데요. 이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지아님의 차를 대리기사가 이제 그분이 몰다가 약주 한잔 해서 네. 대리기사 몰다가 경찰차랑 박았죠. 경찰차랑 박아서 그 수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예. 보통 대리운전보험에서 취급해주는 대물보험의 한도가 보통 많아야 3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차 같은 경우는 뭐 라세티라든가요. 그 수리 비용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 나머지를 천상 대리기사가 물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 무리를 믿고 이랬는데요. 결국 결국 그 대리사님들 어떻게 그러니 말이죠. 100만 원도 못 받고 그 대리기사는 뭐 술 한잔 먹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취약한 그 우리 어떤 기사님들이 전업으로 오늘 두 분은 전업인데 대부분은 전업이 아니라 더블잡, 쓰리잡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수입이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거죠? 그건 저희들이 이제 뭐 이수복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이상정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투잡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차를 몰고 가는 그 대리기사가 돈을 몇 푼 벌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술 취한 양아손들도 다 압니다. 자기가 내는 15,000원에서 실제로 이거 15,000원 받아가지고 이 구석까지 와서 어떻게 집에 가나. 사실 순간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이런 궁금증을 갖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런 양아손들도 있지만 무슨 얘기하다 까먹어버렸네요. 열받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씨 좋은 손님들 중에는 더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조금씩 팁을 주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만. 그건 저 회사에 안 내도 되는 거죠? 대체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았죠. 예. 까먹어버렸네, 내가. 천천히 하시죠, 뭐, 예. 그러면, 한 달에 그래서 평균 수입은 지금 20만 명 가까운 대리사님 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서 150 정도. 1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아, 이제 기억났습니다. 이제 예. 기억났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죠. 보통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잡이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자신이 봐도 이게 대리기사들이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죠. 근데 예. 사실 투잡이시죠 하는 얘기나 또는 전업기사가 아닌 기사 일반 그런 쓰리잡 투잡이 많다고 하는 자체가 대리운전 시장에 전혀 기본적인 거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말해 답이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네네네. 하루에 보통 몇 콜 정도를 받아서 실제로는 몇 콜 정도를 운행하실까요? 이수복 선생님. 받는 콜이 다 운행하는 거의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10,000원짜리를 시내발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콜을 바깥을 안 벗어나고 시내발이 위주로 타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타야 될 거고요. 예. 저같이, 저는 좀 길치예요. 그래서 서울만 들어오면은 서울에 데려오다가 많은데, 그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서울 콜을 못 타요. 그러면 일단은 다시 밖으로 나가요. 의정부로 나가든 수원으로 나가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안양 안사로 나가든. 예, 그거는 이제 금액이 크잖아요. 못해도 최소한 2만 원부터 예. 시작되니까. 그런 경우 위주로 타게 되면은 최소한 5-6개 이상은 타야죠. 아, 네, 이수복 10,000원짜리 선생님. 타시려면은 9개, 10개는 타야 되겠고. 왜 안양 안산을 좋아하세요? 그쪽에 사세요? 아, 저는 그쪽 지리는 원래 안양이 아, 고향이고요. 지리가 안산이 지금 사는 곳이고. 저도 안양 구동 새마을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아유, 제가 부모님이 시골에서 구석구석까지 잘합니다. 올라오셔가지고 병무관 아시죠? 그럼요. 새마을 예. 슈퍼, 새마을 예, 구워 새마을. 프라자. 제가 딱 91년도 1월 달인가 갔는데, 이사 왔는데, 그때 새마을금고를 털었어요. 털었어요? 제가 털은 게 아니고, 그 동네 청년 2명이 털었는데, 형제가 왜 털었냐? 거기를 강제 철거를 당한 거예요. 철거민들이, 그래서 투쟁하고 있었는데, 투쟁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이 사회는 너무 비정하니까, 그 철거민의 아들 2명이 새마을금고를 털어가지고,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네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양에 수리산이라고 유명한 산 있잖아요. 아, 예, 수리산원에 숨었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의로운 마음에 제발 잡히지 않길 바랬는데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우리 이수복 선생님 아무튼 안양에서 하셨다니까 반갑고요. 자, 그러면 김종윤 선생님 하루에 몇 정도 그래서 예. 제가 어저께 일한 거 지금 다시 예. 그 어플을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사실 1시 이후에 저희 회의가 있어서 예. 일을 못했고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걸로 보면요. 제가 어플을 세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플이 그 회사마다 어플이 몇 개 있어요. 3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 중에서 지금 3개를 탔고요. 또 다른 어플 보니까 2개를 탔네요. 총 5개. 아, 그러니까 어저께는 5개 하면 그러면 한 2만 원 안팎이니까 8만 5천 원 매출을 올렸네요. 한 10만 원 안팎 매출 올려서 회사의 돈을 20% 플러스 알파 보험료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루에 5만 원이면 30에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계산이요. 그렇죠? 보통 한 10만 원 매출을 찍으면요. 그 수수료 20% 떼죠. 예. 보험료 나가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리 오더를 중개해주는 어플을 쓰죠. 또 저희들이 벌금을 뜯깁니다. 벌금 얘기는 어플 나중에 비용은 또 얼마씩 돼요? 그 어플 한 개당 15,000원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매달. 예. 와, 그럼 지금 어플을 세 개 쓰면 한 45,000원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뭐 다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착취당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일단은 수수료를 많이 뜯어가고 그다음에 보험료 뜯어가고 어플 뜯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업소비. 셔틀 비용도 뜯어갈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건 예. 제가 별도로 하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어쨌든. 끊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셔틀비도 내니까 비용이 드는 거죠. 교통비 10만 원 매출 그다음에 속에서 보면 예. 벌금? 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기 손님들이 약간 민원이 발생하면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 10만 원 매출 올리면 한 6만 원 정도 남는 게 순수입이라 보면 되는데요. 네. 벌금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손님이 주문한 오더를 그 조그만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예. 먼저 잡으려고 하겠죠. 워낙 그 기사들이 넘쳐나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먼저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아, 거. 이제 예. 선착순으로 잡았는데 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13,000원밖에 없어 막 이런다는 거죠. 막 예를 들면 이걸 2만 원 똥- 받아야 되는데. 네, 똥콜이라고 많이 그랬죠. 가격이 안 맞는 거죠. 똥콜이라 그러나요? 네, 똥에다가 콜이 붙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양화손, 똥콜, 그다음에 시내발이, 뭐 오늘 굉장히 업계 용어들 많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오더를 먼저 캐치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밖에 없죠. 오더를 잡았다 취소하면 이제 500원 또는 벌금 1,000원씩을 내는 거죠. 아. 취소 벌금이라고. 취소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 왜 먹는 그 어차피 손님의 항의가 없어도 없어도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수수료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 20% 내잖아요. 예. 그때 플러스 알파로 더 낸다는 건가요? 아니, 그때 아니면 나가는 우리가 이미 보증금을 내놓은 거에서 뜯어가는 건가요? 바로바로 그 취소할 때 바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돈을 뭐 이미 예치시켜 놓은 게 있나요? 그렇지, 예치시켜 놓은 게 있어요. 얼마씩 예치시켜 놓나요, 기사님들이 보통? 그거는 이제 기준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기가 내는 은행료의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궁금하죠. 저도 몰라요. 저희들이 제가 분명히- 대리기사 예. 자주 이용하는 예, 예, 앞으로- 기사님들하고 그냥 맨날 사실 밤새 토론하면서 그냥 세상을 뒤엎자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데. 그 대리기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워낙 몸으로 뛰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막판에서 몰려서 하는 사실은 굉장히 거친 소위 노가다인데 그러나 이 운영 시스템은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최신식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을 매결해서 올라오는 오더를 저희들이 잡는데 이 오더를 사실 잡게 해주는 것도 그 컴퓨터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가 추적됩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뭐 인공위성까지 동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창합니다. 스마트폰 예, 통해서 예, 예. GPS로.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최고 첨단화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일 자체의 성격상 굉장히 이제 어떤 가장 노가다 측을 맡고 있죠. 그 시스템은 첨단인데, 이 기사님들의 생존이라든지 업계의 관행은 매우 후진적이고 봉건적이어서. 그러니까 벌금 그러면 얘기는- 이제 2만 원 받았다 오늘 밤 이제 궁금하신 이거예요. 그럼 20%잖아. 2만 원 20%면 4,000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날 갖다 주는 거 아니면 뭐 은행에 입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제 첨단화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사전에 가상 계좌에다가 저희들 미리 돈을 입금시켜요. 얼마를 입금하는? 그거는 뭐 이제 보통 그때그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선결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이 너가 이제 20% 내고 또 보험료도 내고 다 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오다를 잡는 순간 회사들은 벌써- 손해 보는 짓을 안 해요. 그렇죠? 남양유업도 보면 다 선결제를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우유 100개 시켰는데 1000개 해주고 1000개 요금을 뺏어갔던 거잖아요. 예, 그 예, 문제가 예, 된 게 예, 이제 예.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대리기사는 밀어내기는 없죠. 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또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실 그러니까 테니까. 행복한 고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진짜 그 질문이 많이 오세요. 호미님께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1순위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이수복 선생님 어떠세요? 예. 가장 1순위. 수수료이나? 글쎄요, 저도 다 문제라서. 이게 문제가 근데 저는 뭐 대리기사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가불관계에서는 뭐 모든 전반적인 의리당하는 그 부당함들이 대리기사 뭐 더하고 덜하고는 사실 없어요. 비슷한 예. 수준이죠. 여러 가지인데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과금 같은 거. 과금을 벌금을 지금은 뜯기는 회사가 먹잖아요. 네. 뭐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 그 과금을 모아서 마지막 수행기사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가는 게 아니죠. 다 대리기사한테 그 돌아가는 건데 최소한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는 마지막 네. 기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똥꼬를 피해서 하신 분에게 네. 오히려 이제 일종의 그분은 고생하셨으니까 도와줘.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적인 시스템이네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 얘기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수수료를 예를 들면 15%만 해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급적인 벌금은 안 뜯어가야죠. 이분들에게.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문제. 이게 사실 기사장사라고 하는 건데 네.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기사장사. 예. 지금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를 생각할 때는
스스로 20%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스스로 20%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대리 업체들이 먹고 사는 주요한 수입원은 그 수수료가 아닙니다. 수수료 20%가 아니고 어플 비용? 어플 비용도 아닙니다. 맞춰보세요. 아주 그냥 바로 지금 얘기했던 보험료 갈치, 벌금 갈치, 보험료, 그리고 벌금. 심지어는 뭐 출근비까지 뜯어가는 이런 조잡한 업체들도 있고요. 출근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소비, 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한테 덤태기 씌우는 이런 걸 저희들은 기사 아니, 업소비가 뭐죠? 제가 봤어요. 업소비로, 그러니까 업소비 로도라고 했던가? 오더. 업소비 오더니까. 업소비를 부담해야 되는 오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업소비를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는 노래방에서 술을 드시고서 이제 노래방 주인한테 대리기사 좀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대리기사가 1577이가 어떤 회사에다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을 하면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소에도. 2만 원짜리 오다면 그중에 10% 2,000원을 이제 제 손님이 많이 발생하는 데서 네. 업소가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그 업체 영업비를 그러면 수수료 띄고 벌금 띄고 어플비 띄고 보험료 띄는데 또 없을까? 이건 진짜 열받는 이런 일이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착지, 그쵸?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네. 기사님, 그 손님한테 25,000원 받아서 5,000원을 업소에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25,000원 받아서 업소에 또 5,000원을. 그러면 그 저희들이 내는 수수료가 형식상으로 25,000원짜리 오다면 실제로 2만원짜리 오다가 되는 거죠. 근데 수수료는 25,000원에 매겨요. 그러니까 2만 먼저 원을 매겨요. 5,000원을 떼니까 2만원 남죠. 네. 2만원에서 또 20%는 4,000원. 그러니까 9,000원을 떼는 거죠. 그래도 25,000원에 20%는 안 뜯어가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행히 아니죠. 그러니까 2만 어쨌든. 5천원은 통째로 다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2만 5천원짜리 오더가 실제로 수수료가 9,000원이면 예. 수수료가 36%가 되는 겁니다. 야, 정말 황당하고. 그- 이성정 씨. 예. 그 수수료 지금 20% 이제 계속 서울 지역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틀려요. 그렇죠. 예, 25% 30%까지 가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소비 문제는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기업이 자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영업 비용이거든요. 그건 회사가 말하자면 내야죠. 관리 비용인데 그걸 기사들한테 넘기는 예. 건 정말 이게 부도덕한 일이죠. 우리 저기 실장님 우리 예. 프로그램 끝나면 네. 다음 주에 우리 민주노총이랑 참여연대가 예. 요 고발을 같이 하시죠. 아 좋습니다. 공정위 그렇잖아도. 신고하셨다니까 예. 우리 대리기사 노조, 대리기사 협회, 그다음에 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예. 정의당 중산공원위원회, 야당도 끼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까지 싹 해서 그다음에 또 전국을 살리 비대해서 이건 집단 고발하는 예, 거예요. 예. 아유, 이거 박수 한번 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이건 들으시면서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뭐 가불관계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형사상의 문제거든요. 예, 그건 갈치잖아요, 예, 갈치. 예. 형사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공정위 같은 데서 이런 것들 명확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공정위가 조사해내면 신고했는데 될 상황입니다. 일년이 변감무설시키지 지났죠. 않은 거죠. 정말 답답한 공정거래위원회 별명이 불공정거래위원회. 예, 그런 거 많이 같습니다. 경험하죠. 국가정보원의 별명이 국가정보 누소론. 그 그렇군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예. 국립대꾸론. 개명하라고 예. 해야 되겠네요. 진짜. 노동부가 사실 노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보호하는 사용부. 자본부, 자본부. 사용부, 뭐 이런 거고 검찰이 견찰이 되는 견찰이 되는 뭐 이런 세상인데 아무튼 그래도 믿을 건 우리 을들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도 보내주시고 이반님 질문 대리운전이니까 손님은 100% 친한 사람인데 어느 경우가 제일 진상인가요? 양하선. 예. 양하선 중에 양하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을이 또 을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취자 선생님들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장을 가서 운행을 좀 했어요. 네. 골프장에는 주로 이제 접대 받는 사람이 많죠. 예. 골프장까지 올라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사들이 모여서 올라가는데 그나마 좀 가격이 나은 편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그분이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도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맨 1시간 기다렸다 운행을 했어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면
저희들은 시간이 사실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1시간 기다린 것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이에 콜이 예를 들어 3개 있었고 그 콜들의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뭐 6만 원이면 6만 원 맞습니다. 받는 게 맞죠. 근데 이수석 맞죠? 그게 합리적인 계산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몰라도 이런 합리적인 말이 나오면 이게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되는 얘기인데 대립판 자체가 워낙 불상식이 근데 많기 골프장 다니는 인간이면 예. 돈도 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말 좀 저도 거칠게 할게요. 예, 예. 그런 작자가 그래놓고 예. 돈을 안 줬다 이거죠? 돈을 안 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 보니까 이분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이더라고요. 편집국장인데 어디요? 밝혀! 까야 돼. 예, 아까 조선일보요? 오늘 아, 까요. 조선일보는 아니고요. 중앙일보요? 중앙일보도 아닙니다. 아, 근데 까야 돼. 이런 건 까야 돼. 좀 이따가 제가 좀 이따. 예. 근데 그분이 아마 듣고 있다가 찔끔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예. 아, 이분이 대리비를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비는 둘째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문사 편집국장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접대 골프를 치다 집에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감히 대리기사가 자기한테 요금을 청구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접대하는 쪽에서 이미 다 계산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예. 보니까. 그래서 대리비뿐만 아니라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했던 돈 자체를 줄라 하지 않고 계속 계기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런 양화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받아봤자 시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근처 파출소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술 먹으면 다 개가 된다는 게 저도 저런 개가 되겠다 싶은데 단지 저는 편집국장은 아닌 그런 다양한 입장인데 이분이 거기서 막 그 신문사 편집국장임을 알리면서 명함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본인도 아차했을 거예요. 더 좋은 기회죠, 저희들한테는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급히 그 접대를 해줬던 분이 와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야. 결국 제가 돈을 받고 그자는 결국 돈을 안 냈네요. 그 사람은 이제 원래 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갑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돈을 내고 다니지 않을 거죠. 모든 걸. 아마 웬만하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경찰도 함부로 못 한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가 택시 기사한테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소리 질렀던 아유, 그런 예, 유명한 예, 뉴스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어떤 신문사냐고 궁금하세요? 아니, 그냥 까세요. 괜찮아요. 예. 이게 사실 그 신문사 기자분의 사실은 그 보도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도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설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아니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그런 신문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은 아니고 예. 그냥 이 무슨 나가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아, 2로 시작하는 네. 2대1리? 그렇게 뜨네. 생각나네. 예, 그 정도까지 알아버렸어요. 아, 이거 내가 예. 나름 좀 경제시에서는 괜찮다는 평을 받는데, 그쵸, 우리 아니 대리기사님들 뭐꼭 사연도 쓰고. 그 신문사라고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겠습니다. 예, 어느 신문사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 프로그램 쪼개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나오는데, 프로그램 쪼개기가 뭔가요? 우리 이소복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업계 용어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저희들한테 대리 오더를 보여주는 그 메이저 어플리케이션이 3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콘, 콜마너, 로지 이렇게 3개인데요. 각 회사는 하나의 앱을 제공해가지고 오더를 볼 수 있게 하는데 로지 회사는 베일입니다, 여기가. 로지 회사는 그 어플을 A, B, C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예. 그러면서 15,000원씩 받는데요. 근데 그 A, B, C 각 어플에서 뜨는 오더가 거의 되게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굳이 3개로 나눠서 사용료를 3배로 받는 거죠. 세 배로 튕겨 먹는 겁니다. 우리가 로지하고 콜마너, 로지 이름이 잘 로지 로지. 소프트사입니다. 그 다음에 콜마너, 아이콘. 예. 그래서 3개만 이제 45,000원 내면 되는데 예. 로지가 자기 걸 3개로 쪼개놔가지고 예. 로지에만 45,000원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야, 그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요. 하나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3개를 쓰시는 이유가 대리기사들이 낚시를 비유하자면요. 낚싯대 3개 들이는 거하고 5개, 6개 들어오는 거하고 그래도 비용 조금 더 들더라도 그게 빨리 물고기가 걸릴 확률이 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래도 아까 같은 이유로 따지자면은 그건 너무 지나친 폭리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쪼개기라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오더는 하루에 10,000개뿐이 안 되는데 고정돼 있는데 오더를 올리는 어플을 3개로 쪼개서 팔아먹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기사들의 비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업자들의 장난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15,000원 하나 더 드리면 그래도 15,000원 가급은 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갖고 이제 대리기사들이 그걸 구매하는 거고 그런 약점을 노려서 이제 업체들은 또 튕겨 팔아먹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말 갖고서 이제 개 같은 새끼들 이런 욕도 하는 겁니다. 개 같은 새끼들, 우리, 예, 가끔은 욕도 해야죠. 네. 원래 요게 사회사라는 그런 해석 보면 요건 민중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출구다. 욕도 없으면 다 죽는다. 욕하세요, 오늘. 괜찮습니다. 욕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이성정 실장님이 더 사실은 절감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 대리 운전 업체 1위 업체가 이제 그 로지 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잠깐 로지하고 콜만 아이콘은 대리 회사예요? 아니면 그냥 어플만? 어플을 중개해주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1577, 1577 이런 회사가 아닌 거죠? 이거 영업을 해서 오더를 만들어내서 팔아먹는 업체이고 이런 오더를 만들어냈으면 오더를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지니 아이코니 콜마니 이건 사실은 프로그램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램사일 프로그램사, 뿐인데 지금 대리판에서 이 사람들이 슈퍼갑이 돼 있어요. 1577도 예를 들어서 콜마노라고 하는 업체의 소속 연합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플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수입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각 대리회사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오더를 어딘가를 올려야 되죠. 야, 여기서 궁금한 점. 업계 1위가 1577인가요? 1577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영업회사로 볼 때는 1577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하니까 여기가 싫었고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 개그맨 강성범 씨인가요? 강성범 이수근. 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1577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1577 해야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제일 괜찮은 회사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손님들이 오히려 그런데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든 대리기사도 있었잖아요. 제가 번호 잊어먹은. 실장님 기억하세요 혹시?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회사들의 문제점에 공감하신다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대리기사협회가 추천해 줄 만한 번호 같은 것도 혹시 안내를 한번 해주세요. 괜찮은 회사라든지 또는 뭐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만들어버렸다든지 아예 뭐. 네, 사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전부가 다 건전하고 선량한 사람들이겠지만 대리 운전을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저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뭐 이거 방송을 업체분들도 들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실 대리기사들이 매체에는 원하는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어떤 업체를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업체를 소개해 줄 데가 없는데요. 다 그렇다는 거죠? 단지 근데 보면 권익운동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만든 회사가 하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무슨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번호가 있나요? 그분들도 아직은 번호가? 그분들이 영업망을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대한회사는 아직은 없고. 굳이 하나 광고를 한다면 부천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분이 얘기 들으면 나중에 나한테 뭐 좋은 소리 할지 술 한잔 살지 모르겠어요. 에벤에셀. 이분은 몇 나름대로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알려주셔야죠. 영업번호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알려주세요. 예, 이따가 좀 이따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만든 데하고 에벤에셀은 소개를 해드리자고요. 예. 참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전화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지만 대표번호는 영업번호. 음악 나오는 시간에. 실장님 우리 대리기사 노동자 오면은 우리 조합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일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물론 대다수이긴 하지만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어서요. 현재 이 조합원 숫자로 보면 한 700 정도? 전국적으로 그 정도 지금. 굉장히 우리 대리기사분들 사이에서는 큰 조직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좀 더. 협회 회원들은 현재 몇 분이나 모여서? 저희들은 뭐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가입한 회원이나 또는 설명해 준 분들이 다 저희 회원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을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네, 많지가 않아요. 한 200명 정도 실제로 활동을 하는 회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블잡, 쓰리잡 하는 분도 있고, 내가 그냥
힘들어서 하는 건데 하고 문제제기 포기하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 바쁘고 귀찮아서 하시는 분.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강남역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세계는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회를 낮이나 저녁에 하잖아요. 이분들은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모였어요? 새벽에 모여요? 제가 사진 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거기 강남 교보타워 앞에 신논현역 사거리입니다. 아, 거기서 강남 집회를 교보타워. 하는 뱅뱅 이유는 사거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논현역. 그러니까 강남역과 신사역 사이 중간에 보면 예. 신논현역이 있어요. 논현역이 있고요. 거기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냐면 수도권에는 모든 그 아까 얘기했던 셔틀 버스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데가 바로 거기 직결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기사들을 모으지 않아도 거기에는 수많은 장사꾼들도 있고 대리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셔틀이 맨 마지막에 그리 데려다 주나요? 끝날 그렇습니다. 때쯤에? 그러니까 종점인데요. 수도권의 모든 종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평상시에도 가보면 뭐 마치 인력시장처럼 막 수십수백이 야간의 인력 시장. 그렇죠.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군것질 할 수 있는 뭐 요기할 네, 수 있는 네, 뭐 네.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명소겠네 일종의. 근데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신 거 새벽 집회. 그렇습니다. 야 정말 집회 내용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세상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요모조모 다양한 겁니다. 저는 감히 청취자들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고충 또는 스타일들을 이해하고 관심 가진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또 뜻깊습니까? 오늘 저도 그동안 여기 오셨던 분들의 사연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았는데 대리기사는 저도 여러분 똑같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말 시간 가는 게 모르고 듣고 있는데 집회는 모르겠어요. 뭐 로지를 타도 하자 했는데 로지? 그 어플에서 프로그램 쪼개기 로지. 그러니까 업체 중에 1위 업체가 사실은 그 영업번호는 1577이라든가 둘리둘리 이런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대리업계 내에서는 슈퍼갑이 바로 이제 중개해주는 어플을 팔아먹는 프로그램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사 어플은 산하에 우리가 어플회사에 바로 내나요? 대리회사에 되나요? 대리회사를 통해서 내는 형식이 됐죠.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어플비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어플비는 그냥 어플비로 나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떼어가는 거 먹는 그런 있겠죠. 것은 이제 있죠. 있겠죠. 지금도 가보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지금 열받아가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로지 프로그램을 3개를 사면 그 중에 2개의 가격을 업체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어떤 대리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이것이 프로그램 업체로서는 사활이 걸려 있는 그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주는데 그 기본은 대리기사들한테 뜯어가지고 업체한테 주는 이런 형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에서는 그 업소비오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소비, 그 다음에 로지. 예. 업소비오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수료가 뭐 20% 30%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리운전 시장 자체를 썩게 만들어요. 예. 왜냐? 그전에 노래방 사장이 자기가 대리운전 오더를 하나 중개해주면 한 2,000원 받았다 치자고요. 이제는 대리기사들한테 업체들이 업소비를 받아가지고 그런 돈이 더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들 간에 아주 끊임없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소비로 2,000원을 더 받아버리면 자기들이 업체들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 A 업체에서는 2,000원 줬죠. 우리는 4,000원 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더 그런 게 일종의 안 좋은 의미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착취당하는. 이제는 오더를 하나 만들어내는 비용이 그전에는 2,000원이었다면 이제 4,000원 올라버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니까? 예. 바로 우리 대리기사들한테 뜯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단 시장이 한번 그렇게 썩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리기사들이 모여가지고 로지타도 업소비. 대리기사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아, 로지타도. 지금까지 2달 동안에 걸쳐서 새벽 집회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로지 프로그램 쪼개기와 업소비 예. 먼저. 그래서 이건 아무튼 제가 예. 다음 주에 예. 반드시 그 업소비는 분명히 회사가 줘야 되는데 우리 걸 뜯어간 거기 때문에 또 박수 한번 예, 치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으로. 예. 자,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또 우리 김용민 PD님까지 너무 재밌어서 이거 너무 뜻깊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효진 PD님이 아까 전에 그 진상 신문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그분한테. 예, 유명한 진상 편집국장이 맞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젊으신 분이 언급은 있어요. 하지 말자고요. 언급은 안 하는데. 예, 어디라고 말을 안 하고 누구라는 말을 안 했지만 언론이 영향력을 가지는 건 민중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우리 김영민 PD님 되시니까 제가 유식한 책 한번 해볼게요.
외국 언론에 보면 트리븐이라는 게 많죠. 뭐 시카고 트리븐, 헤럴드 트리븐. 그 트리븐이 바로 호민관이잖아요. 민중을 보호하는 옛날에 로마 시대 집정관을 견제했던. 그러니까 서양의 언론의 역사를 보면 민중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언론이 민중을 착취하잖아요. 갈취하고 나쁜 자식들. 그래서 국민 TV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고. 저도 그저께 조합 가입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배신감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서야 가입했다고. 예, 10만 원 출자금 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우리 들국화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좋은 아침이 올 거라는 걸 응원하면서 이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리기사님들 말씀에 다들 공감해 주시고 투쟁하자, 싸우자 이런 말씀도 많이 올려주셨고 어떤 푸푸님께서는 정말 열받아서 자리를 못 두겠네요. 나가려다가 옷 다 차려입고 나가려다가 그렇게 써주셨어요. 기사님들 힘내세요, 싸우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정말 국민TV 대리운전은 고대리라는 깨방정인데 고대리가 무슨 뜻인가요? 저희 광고해 주시는. 대리운전이 있으세요? 오, 번호가 어떻게 돼요? 김 PD님.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쌍용차 해고자 대리운전 프리마님께서 1577-6406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예, 1577-6406. 그 다음에 에베네셀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예, 좀 이따가 검색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약간 쉬었으니까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이번 주 우리 대리기사 문제 반드시 투쟁으로 풀어갈 거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이 국정원 전국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만 명이 넘게 서울광장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휴가들 끝나셨으니까 다 이렇게 좀 모여들어서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국정원 사태에 총집결해달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진보연대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하고 참여연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이 롯데 재벌 앞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재벌 중에 악덕 재벌 롯데 재벌입니다. 이성준 실장님, 일단 뭐 대리기사 이야기는 좀 더 계속 하겠지만 내일은 왜 또 우리가 롯데 재벌 앞으로 가게 된 거죠? 뭐 이야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롯데뿐만이겠습니까만은 우리나라 재벌 자본들이 이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야기하는 문제들이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이건 뭐 찾기가 괴로울 정도로 어쨌든 내일은 그렇죠, 예. 내일은 사실 백화점 같은 유통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백화점 정규 직원이 아니고 입점업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소속 직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영업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건데요. 쇼핑몰 같은 데가 24시간 또는 연중 무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백화점들이 또 이 정기적으로 휴점하던 것을 안 하고 그냥 무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기휴 일을 하잖아요. 뭐 이러면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이틀 하고 있죠. 의무휴업하고 백화점도 백화점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규제할 적은 아닌데 잠깐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우리가 같이 적용을 개정했는데 같이 백화점이 했었죠. 빠졌나요? 백화점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자율적으로 월 한 차례 쉬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쉬고 있으니까 아마 법 적용해서 이렇게 봐준 거 아니었었나요? 자율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한번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백화점 하여튼 대규모 유통 매장들에 대한 의무 휴업 제도는 한 달에 4번 쉬어야 돼요. 맞습니다. 한 달에 4번 맞습니다. 쉬면 그 노동자들도 쉬고 그다음에
지금 맞습니다. 뭐 블랙아웃이 난리인데. 맞아요. 그 예.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만 한 달에 4번만 씌워줘도 쉬어도. 전력이 얼마나 그렇죠. 예.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나 중소상공인도 엄청 활성화될 테고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마트가 월 2회 이제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대규모 유통시설, 매장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휴점을 쫙 해버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쉬니까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또 함께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꾸로 가는 이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쇼핑몰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그 롯데백화점 모 청량리점에서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매출 강요당하셔서 그렇죠. 매출 강요당해서 사실은 이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이 되고 이런 롯데입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담당하고 계시니까 롯데 잠실에서 또 상인들 여기도 졸지에 오셨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4개월 만에 쫓아낸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롯데 재벌 악덕 재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돈 벌어서 일본으로 다 갖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거 맞죠, 그것도.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신기한 그 광경을 한번 롯데호텔 앞에서 구경을 하게 됐는데 어버이연합회라고 하는 대단히 그런 단체에 계신 노인네 분들이 그 할아버님들이 롯데호텔 앞에서 이 시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롯데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이다. 이 한국에서 뻘짓하고 있다. 돈 벌어 다 글로 가져가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유의 그러니까 이 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2롯데월드 때문에 열받았을걸요? 뭐 있어요. 하여튼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우리 공항, 군사공항인데 제2롯데월드 안전이 위협하는 건데 이명박이가 그걸 또 특혜로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몇 층짜리를 짓는다는 건데 그건 뭐 설이 파다했었죠.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냉전 수구색들이 롯데를 까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분명 연합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은 적은 또 우리 편이다 하면서. 그래서 롯데 자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을을 향한 횡포 이런 것들을 좀 내일 좀 내일 10시 반에 소공동 롯데 본사 앞에서 우리 백화점 본사 서비스 소공동 롯데 백화점 본사 앞에서 민원 서비스 연맹과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 또 경제민족 국민본부 자매대 등이 그다음에 당사자, 노동자, 상인, 협력업체 직원들이 달려가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끝나시고 나서 열받아서 술 드시다가 대리기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을 불러주세요.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무료 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궁금증. 낮술 드시고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낮에는 콜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낮에는 주로 이제 그 술 드신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그 대리 운전이 아니라 빈 차를 이동시켜주는 탁송 오다가 많습니다. 빈 차만. 여기서 또 업계 전문 용어. 빈 차, 탁송 오다. 그러니까 어저께 술 엄청 먹고 나도 봤어요. 근데 키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키가 있는 것만 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리를 맡긴다거나 또는 그 차를 맡겨도 친구네 집에 맡겨놓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가 있는 곳에 그렇죠. 자기가 없거나 누가 없거나. 탁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술 먹은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낮에 탁송 나오는 거는 중고차나 신차 매매상에서 그 고객한테 보낼 때 하는 그런 의미의 탁송입니다. 그렇죠. 그 보통 대리점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사님들한테 기사들이 가지고 싸요.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지금 대리기사의 세계로 저희들이 푹 빠져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탁송오도가 있다는 건 저도 실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인 실장님도 몰랐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경상도 거제도나 뭐 해남에서요. 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인천까지 올라오는 인천 보세창고 저는 뭐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오다가 떠올라와요.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10만 원 내지는 13만 원에 올라옵니다. 거제에서. 와, 그러면 그거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비애죠, 슬프죠. 아니 근데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그런 일을 하면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신 분들이 하겠네요. 아무래도 탁송오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구 가는데 요즘은 10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10만 원짜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수수료가 2만 원 나갔죠. 또 톨비가 한 만 몇천 원 나가더라고요. 톨비도 우리가 내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통 볼 때는 톨비 포함 나오는데요. 또 황당한 일단 게 기름은 손님이 내실 테고. 그러니까 톨비를 빼고 사실은 수수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톨비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하니까 사실 20%가 넘어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 봐보자고요. 그런 작은 규칙도 다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내려가서 봉사활동 하다 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리기사들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맞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업체가 있긴 있죠. 그러면 제일 싼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도 그렇죠. 또 거기서 한 2만 원 정도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답이 없는 그건 거죠. 안 맞는데 수지가 안 맞는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더들이 제가- 바로 없어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예전에 부산 모 대학 총학생에서 저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일요일 날. 예. 근데 이제 애랑 보내주기로 했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받으면서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나서서 하루 종일 깨졌죠. 낮에 강의하고 저녁에 올라오니까 밤 11시,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예. 하루를 통째로 바쳤죠. 그리고 뭐 차비도 엄청 들었죠. 밥값도 들고. 근데 뭐 강의비라고 봉투를 주시긴 주셨어요. 학생회에서 예.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제가 그날 쓴 돈을 생각해보니까 13만 원인가 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깨졌죠. 예. 쉬지도 못했죠. 애기랑 애기 엄마한테 요거도 들었죠.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진걸 차장님 내일부터 대리기사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저도 빠져보십시오. 세계를 한번 예. 뛰어. 저도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콜 들어오면 제가 네. 이렇게 좀 체험처럼 해볼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사실 콜을 받고 있는 영업을 하지는 않는데요. 예. 대신 이렇게 가련한 우리 안진걸 차장님 같은 초보자들은 저희들이 좀 더 수입이 날 수 있는 지역 훈련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지역 콜.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정말 생활이 우리 민중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더블잡, 쓰리잡으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예. 뭐 통계는 없는데 저희들 주변만 봐도 거의가 투잡, 쓰리잡을 그래서 하고들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한 20만 명 중에서 대리기사. 한 3분의 1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수범 예, 의원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잡에서 전업으로 갔는데 예. 아직까지 저는 전업이 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보면은 투잡이시죠? 이렇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예, 묻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택시비도 더 싸니까. 더 싸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서. 제가 아는 선배님 김상동이라는 선배님인데 그분은 항상 자기가 이제 이렇게 택시비 냈던 걸 대충 알잖아요. 얼마나 하는 거. 택시비만큼 딱 내고 내리세요. 이거 그분은 정말 매너 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소한의 예, 밖에서 예. 하는 예의 아니냐. 그분이 일부 더 받든 안 그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택시비는 원래 내가 이거 내려고 그랬던 거잖아. 근데 차까지 운전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택시 플러스 알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너무 민망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예. 저도 아이. 듣고 되게 훈훈했어요. 예. 정말 그런 분들만 계시면 저희 대리기사들이 근데 양화손에 이제 반대말로 그분들은 뭐니까 착한 손님, 착한 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용어도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은. 착손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그럴까요? 착손, 천사손. 천사손. 양화손에 예, 천사손 아주, 있을 거예요. 예. 솔트피트님께서 이제 대리기사님이신데, 갑 노지사, 을 손님, 병 콜센터, 정 대리기사. 맞나요? 그쵸? 예. 야, 을조차도 못 되고 있는 게 대리기사라는 얘기죠. 예, 학동사거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야근 후 퇴근하다 보면 대기하고 계시는 기사님 정말 많으세요. 학동사거리니까 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예. 이분이 서민의 생활고 어쩐지 청와대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빠들은 대리운전, 엄마들은 마트 알바, 아들들은 편의점 알바 이런 가정들을 돌보지 않고 어찌 경기를 살리겠다고. 서민들은 돈을 쓸 여유가 생기는 것이 창조력이 아닐까요? 너무 정말 마침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대리기사님도 있지만 마트 노동자들도 서비스연맹에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을들에서 편의점도 달러왔는데 편의점 사장님들이 알바들한테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 본인이 적자인 경우가 이런 정말 끊임없이 재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이해관계인들 그러니까 노동자나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창조 경제가 아니라 파괴 경제죠, 파괴 경제. 예. 서민의 삶을. 우리 기사님들 이야기 이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 안내원 선생님이 받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번호 뜨나요? 그랬더니 번호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가 이러면 019-279-45인데 기사님들은 번호를 모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첨단 시스템이던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그 손님의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버리면 중간에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직접 거래를 해서 자기들이 영업 그 대상들을 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저는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냥 이게 대리를 운전했다는 것도 일종의 사생활이고 개인정보잖아요. 또는 대리 그 차를 운행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남성이나 여성이 동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안 알려는 건 아는데 그런 치도 있는 건 맞지만 역시 또 자본에 이런 탐욕이 있었군요. 그래서 영업보호를 위해서 그 고객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로 몰라요. 정말로요?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요? 그러니까 가상번호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뜹니다. 근데 그걸 하면 우리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시스템은 첨단이네요. 그런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손님들의 입장 볼 때는 당연히 신기합니다. 자기 번호가 대리기사가 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저희들 뭐 오늘, 혹시 오늘 다 안 되면 다음 주 재인경 대표하고 다다음 주 대리기사 특집 한번 나가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원래 호기심도 많고. 자,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는 걸로 하고. 예.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대리기사님들의 실태는 굉장히 지금 알려지고 있고 우리 협회하고 노동조합으로 모여가지고 또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에 가입도 하시고 투쟁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 제도적으로는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인가요? 예. 대리기사법이라는 걸 냈다면서요? 대리운전업법을 냈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예, 이송종 시장님. 네. 자료까지 준비해 오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쭉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대리운전 관련한 법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치되어 있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실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한 착취를 했던 거죠. 어쨌든 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제 대리운전업 관련한 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관련 법이 발의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개. 예. 문병호원 말고도. 예,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문병호원 법안 하나 또. 예, 작년에 이 강기윤 의원이라고. 강기윤 새누리당인데요. 네, 새누리당에도 이런 관심을 가진 의원이 있나요? 보충 설명 제가 또 입니다. 나름대로 뭐 하여튼 법을 만들어서 발의는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고. 내용이 부족하죠? 예, 그건 뭐 새누리당이 낸 법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번 우리 을 증언대회 때. 그날 이제 증언대회 끝나고 나서 오후에 발의가 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대리운전업법인데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께서 이제 아무튼 그 꼼꼼히 법안을 이미경 만들어서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은 나름 사실 좀 시장님 우리가 칭찬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좀 우리 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 서비스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노동자들 위해서 법안을 꾸준하게 내고 그리고 법안을 내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막 정치가 다 개판이라 무조건 욕할 필요가 없는 게 괜찮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경 의원께서는 뭐 칭찬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 말고도 우리 그 서비스 쪽에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직종에 계신 분들 위한 법안들이 몇 개 또 추가 발의된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좀 소개 좀 드리고 어쨌든 3가지 법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아무튼 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뭐 20년 가까이 이 대리운전 업이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생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법안 뭐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대리운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 관리나 특히 이제 업체로부터 착취당했던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권, 노동권까지 포함시키면 딱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노동자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일종의 이제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 또 자영업자이기도 약간 성격이 애매하겠죠. 특정 회사에 소속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노동자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문제는 노동자성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관계법에서 이제 푸는 걸로 해서 그러시죠? 노동단체에서 이미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이런 법 개정을 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푸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아무튼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권 보호 이런 내용의 그 법안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이제 대리운전업을 앞으로 하는 분들은 지자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사항에 보면 자기 회사에 소속돼 있는 고용돼 있는 대리운전 기사 인원을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법안의 용어가 고용 인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업체에 자기 업체 소속을 시키려면 뭔가 이제 계약서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근로계약서이면 더 이제 좀 진보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대리운전업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서 사실은 기사분들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고 이 제어도 안 되고 기준도 없고 또 대리운전업자들이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 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관련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도록 이제 법안을 만들어놨고 업체들이 잘못하면 업주들이 처벌받도록 예. 돼 있는 처벌 조항들도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무튼 나름대로 이 대리운전업법이 아주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요. 조금씩 그 나아지길 법 바라고 내용에 있죠. 협회를 만들고 협회가 본사랑 뭐 교섭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 없습니다. 교섭이라는 거는 이제 그걸 노사관계법에서 추가로 다루는 내야죠. 거라서. 지금 최근에 우리 가맹점하고 대리점 문제가 돼서 가맹사업법은 통과됐는데 협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집단적인 교섭을 할수 있도록. 집단행동은 못하지만 파업은 못하지만 좀 보충을 좀 하겠는데요. 예. 시장도 예, 그러시죠. 김종용 아니,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문병호 위원을 통해서 이제 입법 발의를 해왔고요. 예. 이제 대리운전업이 이제 지금같이 성장한 게 한 20년 돼요. 시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무법 천재가 되고 고단한 노동에 형편없는 수입 이런 속에서 고통 겪고 있는 건데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대리운전법이 몇 개 발의가 됐어요. 예. 송영길 의원이나 손승미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 예. 18대 국회에서도 그 법 내용이 전부 보면 대리운전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가 그지만 세 개거든요. 소비자가 있고 대리업체가 있고 대리기사가 있는데 이 대리운전 시장을 구성하는 3주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이 아니라 예. 소비자와 대리업체만의 일방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게 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이제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19대 국회에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새누리당의 강기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기존의 법안과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대리운전 업체들은 그 대리운전 협회를 만들어서 대리운전 시장 전체를 관할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대리기사들이 그 거의 반노예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대리기사들을 업체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하에 두 번 죽이는 이런 악법이 돼 있는 거죠. 오히려 악법이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를 정비한다는 명분이 쓰지만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두 번 죽이는 이런 악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어쩐지 왜 나는 그 사람이 됐나 했더니 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업자보호법이고 소비자보호법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월 달부터 그 문병호 의원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만의 기사만의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죠. 예. 소비자, 대리업체 그리고 대리기사 3제가 공정하게 그리고 균등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문병호 의원께서 그리고 이제 예. 그 이미경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는 업체만의 일방적인 협회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고 우리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단위나 기관에서 같이 대리운전 연합회라든가 또는 이미경 의원 법원에서는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법안에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런 이번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으로 예, 예. 저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이 다시 대리운전업법 잘 아까 전에 되었습니다. 이제 백화점까지 포함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도 통과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프리만님 이분은 저기 대리기사 하셨다 그랬는데 업체들의 무분별한 락 문제 있습니다. 락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업체가 기사 단말기 자신의 업체의 오다를 볼 수 없게 하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항의하거나 어필하는 그렇죠. 기사한테 일 안 줘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A 업체에서 오다가 올라오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똥콜 같은 것이 남발된다거나 예. 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오다가 올라오면 대리기사들은 사실은 그 불만수로밖에 없고 그래봤자 결국 벌금을 뜯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죠. 기사님은 우리 회사의 오다를 맞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 우리 회사 오다를 보지 마세요. 해서 자기 회사에서 올라오는 오다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똥꼬리 자주 와서 일종의 그러니까 문의 또는 약간의 이제 어필을 했더니 네. 아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나 그러면 당신들은 일할 우리 사람 오다 보지 많으니까 마. 나가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나가라게 보는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그 회사에 오다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는 그 오다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플 비용 내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배차 제한이 되는 거고 결국 예. 이제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인데요. 그렇죠. 생존권을 그걸 박탈을 하고 대리기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무상의 방해를 사실은 초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락이 그런 거. 예. 우리 솔트피터님,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에요. 예. 탁수성 위험해요. 폐차나 수출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게. 뭐 우리 이수복 회원님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성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이제 폐차장으로 차를 그 차의 장례식장으로 저희들 차를 몰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장례식까지 치르는 대리기사 정말 여러 가지 일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는데 한 15년 된 옛날에 제가 썼던 그 기아에서 나온 그 뭐죠? 그 좋았던 조그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프라이드. 티코. 프라이드. 티코는 그런 양반입니다. 옛날 그 프라이드. 야, 티코가 완전히 한 20년 된 차인 것 같은데 굴러다닌다는 자체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폐차장 가는 차 때문에 차가 엉망인 경우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가서 버리는 겁니다. 위험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시스템이에요. 해주는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커리어라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 큰 이렇게 차 싣고 다니는 그런 예. 차 있죠. 예. 그 전에는 그런 데 실어서 이동시키고 폐차시키고 그랬는데 그 대리비가 워낙 많이 싸니까 들잖아요. 예. 싸니까 그냥 대리기사나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전에 3만 원 들었게 한 2만 원 되고 가니까 그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얀팜님께서 수년간 낮엔 퀵서비스 밤엔 대리운전했는데 두 업종 모두 기사 대피가 심합니다. 어차피 법은 마련하실 건 퀵도 포함해 주시면 실제로 우리 퀵서비스도 지금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사실 게 없다고 그러는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거기도 지금 우리가 뭐 대리운전업법은 좀 다르잖아요. 예. 거기는 어떻게 지금 이분들도 지금 퀵서비스, 특고로 되어 있죠.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관련한 퀵서비스 업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퀵서비스 기사분들도 대리운전 기사분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대를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당한 만큼 님께서 뭉쳐서 혼내줍시다라고. 샤스타 데이지님이 정말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다. 본인들이 못한 할 수 없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왜 하대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양아손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인간들 후지다. 단지 정당한 서비스를 지불하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크레임을 일종의 어필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자로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일종의 3대 업종이라는 노동자들 보면 급여를 더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네덜란드에서 가장 월급 많이 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계속 유식한 척 하네요. 대리기사일까요? 버스 기사님. 아, 예. 가장 자신의 노동으로 눈과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가장 많은 시민들을 가장 안전하게 나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많은 사람 나는 건 전철 기사가 아니냐? 전철 기사는 기계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거예요. 전철 노동자는 오로지 버스 노동자가 자신의 온몸으로 손님들을 나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버스 노동자에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 퀵서비스 얼마나 사실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새고랑 차는데 음주운전 잘못 새고랑 차고 다른 사람한테 유액 끼치고 이런 건데 그럼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분들에게는 급여를 더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에서 아무튼 밤에 진짜 밤이슬 맞으면서 일하시는 대리기사분들이 직업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소중한 진짜 공익적 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아주 절실하게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 술 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차를 집까지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동시켜주는 좀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인간의 노동, 예. 인간과 노동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은 바로 인간 그 자체인데 인격 그 자체인데 끊임없이 노동을 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지금도 근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라는 말의 배경에는 노동자로 뭉치지 말고 니들은 그냥 근로자인데 노동에만 힘을 써라. 열심히 일해라 이거죠. 뭐. 그거 왜 신경 쓰지 말아 이런 거예요. 일만 하고 살아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반항하지도 말고. 전 세계가 노동자인데 우리만 근로자의 날이에요. 이 법도 근로자의 날한 법에 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동을 불온시하는 단어, 불온시하거나 노가대로 비하하거나. 아니 자기들이 먹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걸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캡틴 제라드님께서 택배 노동자분들도 모셔주세요. 예, 반드시 제가 최근에 민노총형 참여연대가 CJ 택배기사, CJ 택배기사를 같이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모시도록 하고요.
새벽냥님께서 이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럴까요? 너무 답답해요. 예, 저도 답답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과 을들이 뭉쳤고 소통해야 되고 바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국민TV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얀판님께서 그 퀵서비스 법안뿐만 아니라 대리운전보험의 비리 뒤엔 업계사장과 보험설계사들의 커넥션이 있고 예, 예. 대부분 업계사장들이 부인들이 설계사를 병행한다. 정말 이 업계사장들 세무조사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럴 것 같네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예. 있죠. 충분히 예. 설계사 바로. 코드를 따가지고 그렇죠. 예. 충분히 그 그럴 사람 수 있죠. 이름으로 계약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그게 다 그 설계사가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보호망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한 달에 7, 그런 8만 원씩 단체 보험 보험료 내는 하나만 건데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예, 버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기사 장사라는 얘기를 했죠. 예. 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그 수수료로 먹고 살지를 않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수수료는 전부 어디로 나가면 영업비로 나가버려요. 그 대리운전을 해보신 분이 알지만 자기가 대리운전을 2만 원짜리를 신청하면 보통은 요즘은 10%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러면 수수료 20%에서 10%를 사실은 손님들한테 마일리지 돌려주면 나머지 10%가 남죠. 오, 저도 예, 예. 저기 문자 마일리지. 맨날 와요. 그렇죠, 마일리지. 고객님 마일리지 예, 예, 예. 500원 적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600-16000인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대리기사를 몰랐을 때는 술 한 잔 먹으면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일단은- 마일리지도 우리 기사님이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 20% 퀵서비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받았는데 마일리지 있는 손님은 그러면 1,000원 있었다 예, 그러면 예. 19,000원만 그러면 받는 거고. 10%를 마일리지로 주면 나머지 10%를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 중에 5%는 전화 그러니까 저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간다 치고요. 나머지 겨우 많아야 업체들도 5% 정도 먹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영으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편법을 만드는 게 바로 벌금을 뜯어먹고 보험료 갈취하고 이제는 감히 오케이. 업자들의 영업비까지 뜯어먹겠다는 이런 걸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사장사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금절하는 건 굉장히 공익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달성해야 될 목표잖아요. 그 음주운전 단속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음주운전을 못하게 딱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기사님들이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공익적인 직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공영제로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있거든요. 사설회사에도. 자, 여기서 제가 짧은 질문 몇 개 드리고 4대 보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 속에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운전자 보험만 자동차 사업자 그 보험만 사설보험이죠, 사설보험. 사설보험만 보험 회사들이 만든 거. 그건 기사님들용으로 만든 거죠, 일종의. 우리들이 자동차를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런 근데 대인 보험도 잘 안 되고 대물 보험만 일부 되고.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계약서는 쓰십니까?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를 해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그들이 불공정하다는 그 근거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고용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어떤 근거 자체를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깝깝해 하는 거예요. 우선은 계약서라고는 자체가 없고 보험 증서 자체가 없고 근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스마트폰에 어플 보면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어서 그들이 올려놓은 오더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 근거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시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 없다는 거. 이것들이 또 굉장히 취약한 우리들의 한계죠. 예. 권익운동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가나 지자체가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소중한 분들에서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 그 법도 제출됐잖아요, 시장님. 저소득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예, 그 국가에서 국가에서 내주는 일정하게, 법 예, 맞습니다. 그거 통과됐나요, 시장님? 그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 지금 법이 되어 있잖아요. 논의 야당이 중이죠. 됐고 제가 예. 지금 밀는 법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지금 네. 저는 오늘 하면서 네. 마음속에 숙제가 엄청 쌓였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예.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남양육처럼 혹시 직원들이 저지르는 행포는 없나요? 뭐 막말을 한다거나.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밤을 예. 허덕허덕하며 돌아다니면서 또 가는 고통 중에 하나가 예. 저희들이 이제 오다 같은 것을 주문받고 또는 지시받는 게 바로 이제
그걸 전화방이라 그럽니다. 그 콜센터이죠, 그렇죠? 아, 그걸 전화방? 전화방. 전화방은 약간 이상한. 예. 예, 그거는 앞뒤가 똑같은 전화방은 또 틀립니다. 예. 나는 되는데, 그럼 거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더를 잡았다 아까처럼 취소하고 벌금 물 수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하느냐. 벌금 뜯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비를 걸고 바로 아까처럼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배차지 않은 락을 걸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사람들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결국 보통 대리기사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실에 그 여직원들은 끼끼야 20, 30대 그 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하대를 받고 껐득하면 기사님 그러면 그 콜 잡지 말지 왜 콜을 잡아가지고 우리 업무를 방해하세요라든가 이런 터무니없는 그그 반말을 한다거나 행패를 그러니까 일단 부리죠. 어플에 들어오면 연락을 하는 건데 그걸 뭐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벌금을 또 벌금들을 네.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한다. 딱. 그러면 그 여직원 선생님 대부분 받잖아요. 선생님은 그분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올리면 네. 바로 그 어플을 통해서 전국에 주변의 대리기사한테 이렇게 쏴. 주변에만 가요. 전국에 있는 기사는 다 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갈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합정동에서 오다를 잡았어요. 합정동에는 술집이면 합정동 근처에 있는 인근에 기사한테 있는. 가야 돼요. 아, 그렇게만 시스템이 또 예.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네요. 거리가 뭐 그러면 300m, 거기 500m. 합정동에 우리 그 로지라든지 콜마너에 등록되어 프로그램을 있는 통해서. 프로그램 사람이 뭐 300명 있다. 300명 때 딱 뜨는 거네요. 그러면 회사 뭐 1577에서 뭐 쌍용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딱 뜨면 그러면 먼저 잡는 나 게. 여기 있어요. 전화를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떠오르는 그 화면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얼른 눌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그 누르면 어디가 연락이 돼요? 콜센터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르고 나면 왜냐하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내용들이 상세하지가 않아요. 예. 대강에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나요? 예. 합정동 어디 있는 손님인데 뭐 상일동으로 갑니다. 뭐 예, 이렇게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뜨고 예. 얼마입니다. 얼마 이렇게. 17,000원 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예. 손님들이 내고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약간 깎아본 적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아선 안 예. 들고 잘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손 내리세요. 예, 예. 한 손 내렸습니다. 한 손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거 보고, 거기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콜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오다를 먼저 콜을 해요. 콜을 할 때,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먼저 손을 타치를 합니다. 아, 타치하면 바로 화면을 타치합니다. 그럼 기사님하고 그 전화번호가 그러면 그 그 다음에 코드화된 좀 더 전화가 상세한 그 화면으로 바뀌어요. 바뀌고 예. 코드화된 전화가 뜨나요? 전화번호가 이제 그 안에 있죠. 그러면 그때 바로 전화를 하는 전화를 거예요. 그분한테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네. 정확하게 위치 어디십니까?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안 맞았다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고 대신 벌금을 뜯기고 우리 그리고 손님들이 또 지켜야 될 매너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기다릴 때 이렇게 비상등을 켜놓고 기다리는 게 좋죠. 찾기가 좀 편하죠. 그것도 하나 저희들이 절실한 게 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또 어딜 거쳐서 가는 경유가 있어요. 오늘 아, 얘기 이제 많이 두 명이다. 나옵니다. 예. 네. 경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경유할 때 돈을 더 받던데 보니까. 돈을 이제 예. 경유비를 받아야 됐죠. 근데 경유를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안 하고 이제 그건 양면이 있는데요. 가는 길이니까 손님 좀만 기사님 가는 길이니까 여기까지만 태워주세요 해요. 근데 가다 보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가는 길로 하면 던져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을. 예. 그렇죠? 가는 길은 예를 들니까 뭐 상일동 가다가 천호역에서 내려주면 그냥 내려주는 네, 거 네. 정도는 뭐 양해를 그거는 양해를 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 들어가면 이거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일동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동 거쳐 간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진짜 가는 길이면 저희 대리기사들도 이렇게 야박하게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근데 가는 길이라고 해서 보니까 가는 길이 아니라 저쪽 가는 길을 던져버려야만 글로 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경유비를 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안 주려고 손님들이 하는 게 안 주시는 거니까 그건 손님들의 매너의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가 양아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물론 저희 대리기사들도 고칠 게 많습니다. 예. 양아손이 있는 반면에 양아기사도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 우리가 택시기사님들하고는 손님들이 많이 싸우는데 대리기사님들하고 싸웠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싸우기보다는 대리기사가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많이 당한 택시기사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만 택시 노동자 선생님들 중에 거친 분들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불쾌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굉장히 그분들도 특히 회사 택시는 급여도 적고, 그렇죠. 그 뭐죠, 산납금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난폭 운전해야 되고, 승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예. 그런 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대기사님들 중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안정적으로 익숙하게 몰고 있는 차에 손님이 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들은 허덕허덕대고 달려가서 상대방의 차를 익숙하지 않은 차를 모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리기사 자체가 정말 을정의 을의 입장 속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타는 차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가서 허덕허덕 낯선 그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우리가 타는 택시하고 손님의 차를 타는 거 있더니 거기서 또 약간의 존재 자체가 택시기사가 관계 자체가 그 좀 경우에는 약간의 권력자고 예. 우리 손님의 느긋해져. 대리기사에서는 손님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 딱 하시오 하면서 그렇지. 예. 그런 일종의 면에서 거래에서 기사님들이 조금 더 오히려 낮은 예, 한마디만 이분께 위해서 얘기하면요. 예, 저희들도 같은 대리기사지만 대리기사는 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들 내부 간에도 좀 규율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리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딱 그 오다를 받으면 손님한테 가서 손님 어디로 모시면 좋겠습니까?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예. 저희들은 물론 그 서비스 노동자로서 최대한도로 고객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편안하게 가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15,000원, 2,000원 받아가면서 무슨 머슴처럼 상대방을 모신다는 표현 쓰는 거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 같은 대리기사지만 어디로 가실까요? 예, 어디에 계십니까? 라든가 예. 하면 좋은데 물론 저 친절하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고생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머슴 예, 약간하는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나친 이 풍토가. 친절은 인간관계를 왜곡하는 거예요. 오히려 옳지 대리기사들을 않습니다. 예. 취급하는 손님들도 그런 사람들을 또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로 많아요. 가실까요? 하면 되잖아요. 어디로, 그 정도면 좀.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이나 우리 이성중 시장에 오늘 왔으니까 예. 그 우리 협력업체 직원 선생님들이 뭐 회사로부터 강요받아서 그런 건 하지만은 뭐, 참 옷이 너무 예쁘세요. 그럴 때 사람 예쁜가요? 옷이 예쁜가요? 그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말만 이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를 받아서 그런 용어가 생기잖아요. 극존칭, 뭐, 예, 예. 이미 존댓말인데 거기다 시자 같은 거 더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쁘시십니다.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막.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바른 언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언어상으로도 언어상으로도 다르지 문제가 않는 있죠. 예, 예. 이중존칭이라고 해서. 그쵸. 관계도 서로 왜곡시키는 것 그다음에 같아요. 사람 예쁘다는 말인지 가방 예쁘다는지 주체도 불명하다고 국악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방이 너무 예쁘시셔요.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죠. 가방 예쁜 거지.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 요즘 예쁜 게 아니라. 요즘 그 개념이 있는 이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예. 과도한 친절에 대해서 불쾌하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기 그래요. 표현을 저도 하는 분들이 아니,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까지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죠. 안내만 해주셔도 돼요. 예.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우리 사회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맙고 실장님. 아까 같은 문제점을 한 번 더 좀 드러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사실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대리운전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 제가 여기가 어디고 어디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콜센터에서 오다를 내릴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기사분들은 어쨌든 빨리 일감을 찾기 위해서 터치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게 이제 엉뚱한데 저 먼 데라든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 돌아오기 어려운 처음에 곳이라든가 콜 때는 자세히 안 뜨고 예, 요금도 안 발생 이렇게만 뜨나요? 예, 요금도 안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내용 정도까지라도 콜센터에서 넣어서 보내면 적합하게 자기가 맞는 사람들이 딱 터치해서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 속설은-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예. 그런 거를 뭐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콜을 표기할 예를 때 들어서 경유를 한다 할 때 경유를 몇 곳 거치면은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 목적지를 오산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안산. 안산이 다 목적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벌금을 이제 위도하는 거예요. 법제화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법제화를 시켜서 안산으로 했는데 네. 보니까 갈 수 없는 곳이야. 똥꼴이 됐어. 그럼 벌금 내는 거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인데 바늘공단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거를 법제화로 해가지고 정하자 이거죠. 안산 적어도 시내 동까지는 표시하게끔. 그렇죠. 그 법안이 그러니까 논의되는 첫 과정에서 이런 번째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산으로만 딱 떠요. 이러면 합정동에서 안산 이렇게 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오다가요. 그렇게만 떠요? 오산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뜨는 것도 있는데 남들이 이거 자세히 쓰면 안 갈까봐 안 가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의정부, 오산, 그렇게. 시내만 아니 머리만 의정부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동네인데요. 그러니까요. 저기에서 강남 학동사거리에서 의정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로 초보자들에게 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요, 아니 의정부 끝에서 끝까지만 해도 벌써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는 저기 거리인데 그냥 의정부라 떠버리면 우선 그렇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조그만 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대책 없이 잡아버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잡아버리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됐죠. 그럼 거기서 이제 벌금을 뜯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한 문제는 적정한 이 표준 가격이, 요금을 예. 표준 적정한 가격을 요금이 정해서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다만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그 도착지나 이런 그 상세한 정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예, 시행규칙에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코를 올릴 때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읍면동까지는 표시해야 한다. 적어도.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적정 요금이 필요한 게 표준 가격제 같은 것도 사실 만들 수 이제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싼 서비스를 찾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싼 걸 좋아해서 원래 좋아해서가 아니시라 그럼요. 너무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많이 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게 먹고 되는 살고 거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싼 가는 거를 거죠. 찾아서 예. 뭐 10원 할인해주고 10원이라도 더 싼 데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처럼 빨리 우리가 복지국가 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거 무상으로 해주면 대리기사비 뭐 3,000원 깎는 거로 뭐 할 필요가 없이 기사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당연히 요건 25,000원 내야죠. 근데 지금 저도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 15,000원이라는 하는데 2,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차면 내가 아주 박하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가난하죠. 그래서 오늘 PKO님께서 참여연대 회원가입 하셨대요. 예. 그래서 회비가 좀. 참여연대 전화를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안진걸 씨는 참여연대에서도 보기가 어렵다. 참여연대 일꾼인데 예. 밖에서 맨날 울더라고 이러고 다녀가지고요. 예. 우리 후배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발 얼굴 좀 보자 이러는 건데. 예, 아유, 자, 우리가 정말 빨리 참여연대, 그 다음에 우리 전국 대리기사협회, 또 우리 대리기사 노동조합.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해야 돼요. 맞아요.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민주노총 보고 자꾸 뭐 이렇게 애국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민주노총도 잘못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참여연대랑 민주노총 같은 조직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사회의 약자들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각은 각각의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대리기사 협회 만드시고 예. 퀵서비스 협회 만드시고 가맹점 협회 그래서 자기 권익 스스로 싸워야 돼요. 오늘 대부분 분들이 뭉쳐라 싸워라 도왔겠다 이러거든요. 정말 오늘 대리기사 청취자 선생님 대리기사 오늘 얘기할수록 열이 특집 받습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텐데요. 자 우리 이성준 시장님 예. 계속 지금 서비스 연맹에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네요. 아이고, 야. 10년이면 이런 우리 귀신 소리 듣는데. 예,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을 계속 조직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그래도 우리 서비스 연맹은 조합원이 늘어나는 분위기죠. 예, 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서비스 산업 쪽이 확대가 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연맹이 민주노총에서도 예. 가장 이렇게 좀 대중적이고 유연하고 사업을 잘하는 곳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같이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수북 선생님 예. 한 달에 아까 전에 한 150만 원 정도. 190 이상은 하죠. 오늘 한 5년 정도 되셨기 이제 때문에 조금 조금만 5년 더 하시면서 이제 노하우도 쌓이시고 200은 넘어가세요. 그래도 실례되는 200은 질문이지만 좀 한 달 거의 안 쉬어야 좀 하고요. 근데 중간에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 했어요. 네. 주말은 어떻게 되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쉬고요. 쉬셔야죠. 예, 근데 그리고 토요일은 일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야.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친목계 있다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예. 술 한잔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으시죠? 아예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결혼 상태? 예, 같이 그러면 살고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 버는 있습니다. 거거든요. 맞벌이 하죠. 예. 혼자 살아도 200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파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예. 집이 없으니까 또 일단. 김종용 선생님은 아까 전에 한 150만 원 정도? 예. 사실은 이게 애가 아까 스마트 보니까 애들 사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두 명? 하나인데요. 뭐 아들 같은 이 아빠도 있으니까 2명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둘째 우리 마누라를 150으로는 대리기사 살 마누라로 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건익운동이니 뭐니 한다고 그나마 그것도 못 뽑으라 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한데요. 예. 어쨌든 뭐 지금 150 벌던 것을 대리사표하면서 더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보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정말. 어쨌든 뭐 일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진짜. 시간 뺏기지. 예, 그다음에 돈 뺏기지. 회사에서도 약간 기피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콜을 안 준다거나. 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첨단화되어 있는 사업이라 그랬는데요. 첨단적으로 또 대리기사들을 갈구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다를 봐도요. 그러니까 1초, 2초 싸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자기들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오다를 보는 시간을 딜레이 시켜버려요. 한 2초 정도를 늦게 봐보는 거죠. 2초 정도 늦으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다를 잡을 수가 없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으로 대리기사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도 첨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이럴 때 욕 한번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리 기사 업체 좋은 분도 있겠지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면 할까요? 이런 17에서 19 사이에 있는 놈들. 로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대리 업계에서 가장 심한 욕이죠. 이런 그렇습니다. 로지 같은. 이제는 로지 같은 새끼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그래도 그 17에서 19 사이에 있는 자식들. 알겠어요. 17.9 정도는 하죠. 예, 그래요. 아무튼 정말, 대리기사 업종의 세계로 전국 방송 중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올바른 관점으로 소개된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덕분에. 우리 기사협회에서도 우리 오늘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 올라가잖아요. 이거 널리 퍼뜨리면 지금까지 뭐 몇 번 기사도 나오고 발표됐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 없으시죠? 뭐 잠깐 1분 광고 좀 해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는 소위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고요. 예. 물론 우리 이성종 실장님도 계시고 더 큰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한국 권익운동의 큰 마청이 사실은 민노총인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얻어가고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참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들 하고 싶은 이야기, 로지 소프트사라고 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사가 업소비 갈취의 주범으로서, 공범으로서 대리기사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오늘 방송을 들었겠습니다만 많은 전국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로지 소프트사라고 하는 악질 업체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투쟁을 좀 더 한번 기억해 주시고. 홈페이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www.logisoft.co.kr. 이게 로지소프트사라고 하는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런 악질 업체인데 이 사람들과의 지금 싸움이 2달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저희 대리기사들은 이제 썩은 미소를 지면서 노숙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위기에 좀 처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악질 업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본사가 지금 그 역삼역 옆에 역삼역 옆에서 구역삼 사거리 내려가는 그 맥도날드인가요 거기가? 그쪽에 맥도날드 건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낮에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편이시죠, 그래도. 그죠. 그런 낮에는 이제 탁송 업무 들어오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낮술 먹고 대리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경우보다 있고 이제 또 탁송하고 낮에는 좀 휴식도 취하면서 저녁에 주로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상컨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손님이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다 보면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래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솔트피터님, PKO님은 프리마님은 직접 대리기사 하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PKO님, 왕싸가지님 등의 댓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이성종 실장님, 우리가 대리기사협회 이수복 선생님, 김종명 선생님. 자, 모든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안 되면 협회라도, 그리고 NGO라도, 그래서 뭉쳐서 싸웁시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국정원을 혼내주는 국민 대촛불 집회 7시에, 야당은 5시부터 모인다는데요. 서울광장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